부의 심리학. 돈과 마음의 따뜻한 대화. 돈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지만 자유를 준다. 김경일 교수의 부의 심리학은 이렇게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하며 우리를 단번에 끌어당긴다. 이 한 문장은 돈의 본질을 꿰뚫으면서도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다. 돈 앞에서 왜 우리는 불안해지고, 왜 충동적으로 소비하며,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이 책은 인지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그 이유를 파헤친다. 김경일 교수의 글은 마치 오랜 친구가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건네듯 다정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사고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통찰로 가득하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돈에 대한 내 태도가 얼마나 비합리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불을 쌓는 첫걸음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지, 왜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자. 책의 줄거리 돈과 마음의 여정을 따라가다. 부의 심리학은 돈을 다루는 기술을 넘어 우리의 감정과 사고방식이 돈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탐구하는 책이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부는 돈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 2부는 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실질적인 기술, 3부는 미래를 설계하며 부를 창출하는 사고방식을 다룬다. 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재테크 서적이 아니다. 대신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1부 돈과 불안의 심리적 뿌리. 1부에서는 돈과 관련된 불안의 근원을 깊이 파헤친다. 김경일 교수는 한 실험을 소개하며 우리가 돈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 과도하게 두려워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낮은데도 우리는 돈을 잃을까 봐 훨씬 더 큰 불안을 느낀다. 이를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기회를 놓친다고 지적한다. 한 사례로 주식 투자에서 손실 가능성만 생각해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든다. 10만 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100만 원을 벌 기회를 놓친다는 말은 내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김 교수는 이런 심리적 장벽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법을 제시하며 불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손실 가능성을 숫자로 계산해보고 그 확률이 실제로 얼마나 낮은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과정은 단순히 돈뿐 아니라 삶의 다른 두려움에도 적용할 수 있다. 2부 돈을 다루는 실질적인 기술. 2부는 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룬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돈 데이트라는 개념이다. 이는 돈을 주제로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대화하며 재정적 목표를 공유하는 활동이다. 책에 소개된 한 독자는 이 방법을 실천하며 매주 가족과 지출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결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었다고. 나도 이 방법을 따라 친구와 매달 한 번씩 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의 재정 목표를 공유하며 더 의식적인 소비를 하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어떤 독자는 김 교수의 조언을 따라 지출 항목에 가치를 부여하며 소비 습관을 점검했다. 예를 들어 비싼 커피를 사는 대신 그 돈으로 책을 사는 게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걸 깨달았다고. 이런 사례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천적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3부 부를 창출하는 사고방식. 3부는 부를 쌓는 사고방식을 다룬다. 김경일 교수는 작은 변화의 법칙을 강조하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부를 만든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매일 커피 한 잔 값인 5,000원을 저축하면 10년 후 약 2천만 원이 된다는 계산을 보여준다. 이 단순한 계산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정말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는 심리적 동점 효과를 설명하며 사람들이 손실과 이익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10만 원을 잃은 고통은 10만 원을 얻은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거다. 이런 심리적 편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투자할 때 손실 가능성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라는 조언은 내가 재테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돈과 관련된 우리의 감정, 불안, 편향을 깊이 파헤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김경일 교수의 유쾌한 문체와 실험 사례, 실제 독자들의 경험 담은 책을 읽는 내내 마치 강연을 듣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핵심 메시지: 돈을 다루는 것, 마음을 다루는 것. 부의 심리학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하다. 돈을 잘 다루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뤄야 한다. 김경일 교수는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한다. 대신 우리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메시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자. 1. 돈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고 관리하라. 우리는 돈을 잃을까 봐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이는 손실 회피 성향 때문인데 김 교수는 이를 인지하고 불안을 줄이는 연습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돈을 잃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고를 전환하라고. 나는 이 조언을 따라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소액으로 시작해보기로 했다. 실제로 10만 원으로 시작한 소액 투자는 내게 큰 부담 없이 새로운 경험을 주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매일 작은 금액을 저축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부를 쌓는다. 김 교수는 이를 작은 변화의 법칙이라 부르며 일상 속 작은 선택이 미래의 재정적 자유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매일 1만 원을 저축하면 1년 뒤 360만 원이 모인다. 이 단순한 계산은 나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지금 나는 매달 소액을 저축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3. 돈의 가치를 부여하라. 단순히 돈을 쓰는 대신 각 지출이 자신의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지 생각해보라고. 예를 들어 비싼 옷을 사는 대신 그 돈으로 가족과의 여행을 선택하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 조언을 따라 소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비싼 가방을 사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 돈으로 친구와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게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걸 깨달았다. 4. 감정 통제가 부의 열쇠다. 김 교수는 부자가 되는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탐욕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그는 돈 데이트나 재정 목표 공유 같은 실천적 방법을 제안한다. 나는 이 방법을 따라 친구와 돈 이야기를 나누며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유와 안정감을 주는 수단이다. 김경일 교수는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끌어당기는 주체가 되라고 강조한다. 이 메시지는 돈에 대한 내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 나는 돈을 쫓는 대신 내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데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한다. 이 메시지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으로 가득하다. 김 교수의 강연 같은 문체는 이 메시지들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한다. 책을 읽으며 나는 마치 김 교수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시사점 돈을 넘어 삶을 바꾸는 통찰. 부의 심리학은 단순히 재테크 서적이 아니다. 삶 전반에 걸친 통찰을 주는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다. 1. 자기인식의 중요성. 이 책은 우리가 돈 앞에서 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깨닫게 해준다. 예를 들어 나는 충동적으로 산 물건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내 소비 패턴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였음을 알았다. 남의
남들이 보면 멋있을 것 같아서 샀던 비싼 신발은 정작 몇 번 신지도 않았다. 이 깨달음은 돈뿐 아니라 인간관계, 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하게 되었다. 작은 행동의 힘. 김 교수의 작은 변화의 법칙은 재정뿐 아니라 삶의 다른 목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 책 읽기를 실천하면 1년 뒤엔 몇 권의 책을 읽게 되고 이는 지식과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나는 이 원리를 따라 매일 아침 10분씩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몇 달 뒤 체력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겼다. 이 책은 돈 관리뿐 아니라 삶의 습관을 점검하게 한다. 3. 감정 관리의 중요성. 돈을 다루는 데 있어 불안, 두려움, 탐욕 같은 감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된다. 이는 직장에서의 의사결정,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해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사와의 대화에서 감정을 조절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감정 통제가 돈뿐 아니라 삶 전반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4. 돈을 도구로 보는 시각. 돈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돈을 쫓는 대신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고민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여행을 사랑하는데 비싼 물건 대신 여행 자금을 모으는 게 내게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걸 알았다. 이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 이상으로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돈을 다루는 법을 넘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김경일 교수의 메시지는 단순히 재정적 자유를 넘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을 제시한다. 독자들의 반응, 다양한 감동과 깨달음. 부의 심리학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독자 후기를 통해 이 책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한 독자는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돈 데이트를 통해 배우자와 재정 목표를 공유하며 부부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독자는 김경일 교수의 유쾌한 문체 덕분에 심리학 이론이 쉽게 이해되었다며 책을 읽으며 자신의 비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책은 큰 화제를 모았다. 한 독자는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며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액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작은 변화의 법칙을 실천하며 매일 1만 원씩 저축했더니 1년 만에 360만 원이 모였다고 기뻐했다. 특히 김 교수의 강연 스타일이 책에서도 느껴져 읽는 내내 지루하지 않았다는 평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 독자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너무 심리학에 치중해 실질적인 재테크 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 책이 돈뿐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통찰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한 독자는 돈을 다루는 법을 넘어 내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며 이 책이 단순한 재테크 서적을 넘어 인생 지침서 같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반응은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20대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재정 관리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한 대학생은 월급을 받기 전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게 되었다며 이 책이 재정 독립의 첫 단추를 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30대 직장인들은 소비 패턴을 돌아보게 되었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마무리.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가? 부의 심리학은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책이다. 김경일 교수의 부드럽고 유쾌한 문체는 마치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듯한 편안함을 준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사고를 뒤흔드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돈에 대한 불안,
소비의 충동, 그리고 부를 쌓는 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이 책을 단순한 재테크 서적 이상으로 만든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돈이 아닌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당신은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읽었다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하다. 아직 읽지 않았다면 이 책이 당신에게 어떤 통찰을 줄지 기대된다. 당신은 돈을 대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김경일 교수의 메시지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어떤 실천을 시작해보고 싶은지 이야기해보자.